응용 설계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베릴로그 HDL의 개요랑 베릴로그의 규칙. 저번 시간에 하드웨어 칩 설계를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했죠. 베릴로그가. 그래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한번 베릴로그의 역사부터 한번 보죠. 베릴로그 HDL에서 HDL은 저번 시간에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릴로그와 VHDL이라는 두 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고 베릴로그가 실제 필드에서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VHDL보다 베릴로그를 이 수업에서는 배워보도록 하고 이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릴로그 HDL은 1983년도에 게이트웨이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하드웨어 기술 언어인 힐로라는 것과 C 언어의 특징을 좀 본따가지고 베릴로그라는 언어를 처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던 랭귀지였는데 1991년도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를 이전에 사서 케이던스에서 이제 베릴로그를 어떤 표준 랭귀지로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케이던스라는 회사 ORCAD라고 아마 2학년, 3학년 때 피스파이스를 배우면서 아마 봤을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케이던스라는 회사는 엄청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데 이런 칩을 디자인하는 툴이라든가 칩을 디자인하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칩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베릴로그를 어떤 하나의 완성된 언어로 만들어서 이제 91년도에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개된 언어는 1993년도에 IEEE라는 미국의 전기전자 학회가 되겠어요. 어떤 연합인데 여기에서 많은 표준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와이파이라든가 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IEEE라는 이 단체에서 표준으로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가 전자기기의 표준들이 이 IEEE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1995년도에 결국 95년 12월에 IEEE STD는 스탠다드를 의미합니다. 표준 IEEE 표준으로 1364-1995라는 표준으로 명칭으로 표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들어와서 한번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 베릴로그 2001 해가지고 2001년도에 스탠다드 문서가 조금 업데이트 된다고 보면 돼요.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릴로그 2005가 돼서 다시 또 한 번 더 사소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베릴로그라고 해서 2005년도에 개정된 것에다가 좀 확장을 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확장을 더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편하게 한다거나 디버깅을 더 편하게 하는 어떤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이거는 이름 자체를 시스템 베릴로그라는 언어로 베릴로그이지만 좀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어떤 표준으로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주로 디자인을 모델링하고 베리피케이션 하는데 검증하는 기능을 많이 추가해서 IEEE 스탠다드 1800 그러니까 1364에서 번호 이름이 바뀌었죠. 1800-2009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2009로 표준화가 다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배우겠다 보면 이거는 시스템 베릴로그 언어로 짠 거다. 뭐
이 베릴로그는 베릴로그 2005를 따른다. 뭐 이런 표준을 따른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베릴로그 2005 정도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시스템 베릴로그는 그냥 2005를 그대로 상속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검증하는 어떤 언어의 기능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릴로그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1983년도부터 만들어져서 1991년도 이렇게 됐어요. 이전에 만들어진 실제로 이제 CPU라는 것이 인텔에서 CPU라는 게 만들어진 것은 1900 거의 뭐 60년, 70년대부터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때는 칩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뭐 ORCAD와 같은 이런 그리면서 실제로 어떤 스케매틱 기반으로 해서 칩을 디자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칩 사이즈가 작았지만 작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커지면서 이런 랭귀지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거의 91년도부터 따져보면 상당히 오래된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의 특성은 반도체 및 전자 설계 산업에서 전자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칩을 만들 수 있는 언어다라는 거고, IEEE의 표준으로 제정된 HDL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는 VHDL과 베릴로그 HDL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되고, 학교에서는 VHDL을 많이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 베릴로그가 먼저 만들어지고 VHDL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역사를 잠깐 다시 살펴보면, 베릴로그는 회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언어죠. VHDL은 미국에서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베릴로그를 많이 쓰게 되고, VHDL은 좀 공공적인 용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용으로 많이 썼다거나.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필드에서는 베릴로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지만, 아직도 필드에서는 베릴로그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인텔이나 AMD 이런 CPU를 설계하는 회사에서도 다 베릴로그를 많이 쓰게 돼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의 모델링을 하는데, 주로 디지털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데 사용되고, 아날로그 회로에도 일부 사용되지만 대부분 디지털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기능은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류화 하는 거, 그 다음에 합성. 여러분들 합성이라는 단어를 아직은 생소할 텐데 향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언어의 특성이 이제 동치성과 병렬성과 추상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텐데 향후에 이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베릴로그 언어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C 언어, 힐로라는 언어랑 C 언어를 모방해서 좀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C 언어와 유사점이 많아요. VHDL이 약간 처음에 C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베릴로그 언어가 좀 더 쉽게 보여요. 왜냐하면 베릴로그는 C 언어의 문법을 많이 땄어요. 근데 VHDL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C 언어를 아는 사람이 VHDL과 베릴로그를 공부할 때 VHDL보다는 베릴로그가 눈에 잘 들어오죠. 문법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C 언어와 유사점이 많다. 일단은 가장 큰 유사점은 문법이 매우 유사해요. 예를 들면 if else 문이라든가 case 문이라든가 for 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산자 논리에서 and 한다거나 or 한다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비교하는 연산자들, 이런 연산자들이
거의 동일해요, 기능이. 그래서 C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베일로그 언어는 C 언어와 큰 차이점이 이 두 가지예요. 동시성과 병렬성. 근데 다시 나왔는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동시성과 병렬성에 대해서. 그러면 동시성이라는 것은 먼저 C 언어를 보면 우리가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에서부터 한 줄 한 줄 번역이 된다고 보면 되죠. 컴파일러가 메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실행하게 되죠. 절차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뭐 예를 들면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에 가서 또 그 함수를 쭉 실행하고 다시 함수가 끝나면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또 순서대로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가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C 언어는 한 줄 한 줄 한 줄 번역해 가면서 한 줄씩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동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워낙 빠르게 동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줄 한 줄씩 실행되는 게 C 언어예요. 그렇지만 이 하드웨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AND도 하드웨어에 게이트가 존재하고 OR도 존재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OR 게이트에 들어간 신호와 정기적인 신호와 AND 게이트에 들어간 정기적인 신호는 동시에 실행이 되죠. 동시에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을 베릴로그로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구문이 동작하게 돼요. 병렬성도 동일한 얘기예요. 동시에 동작하면서 여러 개가 병렬적으로 다 패럴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C 언어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또 이거의 차이점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드웨어라는 랭귀지는 C 언어와 다르게 문법 자체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동작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동작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C 언어와 다른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베일로그를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일로그 언어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적인 모델링을 하는 방법과 데이터 플로우 방식의 모델링 방법과 비헤비어한 그래서 동작을 모사한 모델링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밑에서부터 비헤비어한 모델링을 많이 써요. 이게 인간의 사고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고 C 언어로 짜는 방법 자체가 if, else를 쓴다거나 case를 쓴다거나 파일문을 쓴다거나 for문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헤비어한 모델링이에요. 여러분들이 C 언어 프로그램 하듯이 하는 것. 그래서 베릴로그도 여러분들이 비헤비어한 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보면 돼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은 데이터의 이동의 관점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헤비어란 모델링과 제일 위에 있는 구조적인 모델링 방법을 많이 써요. 구조적인 모델링 방법은 쉽게 말하면 논리 게이트와 플립플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그리듯이 프로그래밍을 그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를 불러서 실제 연결하는 형태로 코드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구조적인 모델링도 실제로는 비헤비얼 모델링 방법보다는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모델링 방법 자체는 내가 모든 걸 다 설계했다는 관점이에요. 그림을 다 그려야지만 코딩이 가능해요. 근데 비헤비어란 모델링은 내가 엔드 게이트가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지를 몰라도 그냥 인간 이렇게 동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C 언어 짜는 것처럼 짜면 실제로 그게 게이트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헤비어란 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은 할 텐데
비헤비어럴 모델링 방법을 위주로 프로그램 하는 걸 위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베릴로그 언어를 이용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을 짜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서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모든 걸 연결해서 칩에 들어가는 이미 어떤 비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라이브러리 함수들과 연결돼서 합성이 돼서 베릴로그 언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에 실제 실릴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칩을 만드는 언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베릴로그 언어 자체에는 실제로 칩으로 만들어지는 합성되는 구문들이 있고 실제로는 이거는 시뮬레이션만 하기 위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니셜, 피니시, F, 오픈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합성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로 시뮬레이션만 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만들어지는 문법이 있고, 실제로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문법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좀 C 언어와 많이 다른 것인데, 이것도 차후에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합성되는 문법이 따로 있고, 합성이 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문법이 따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베릴로그라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칩에 동작하기 위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어떤 단위의 그 추상화 레벨이 있어요. 앞에서 잠깐 나왔죠. 추상화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 추상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어떤 매핑도 있고, 테크놀로지 매핑도 있고, 게이트 레벨의 합성, 그 다음에 하이 레벨 합성, 디자인 엔티티, 스페시피케이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만들고자 하는 규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규격이에요. 사양. 그래서 사양을 만들어서 이거는 어떤 동작을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칩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된다. 속도는 어느 정도 나야 되고, 전력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칩을 만들 것이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칩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 놔야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디자인 엔티티라는 관점은 비헤비어럴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실제로 코드를 짜는 거죠. 코드를 짜서 짜는 것을 이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펑셔널 시뮬레이션을 해야겠죠. 이 내가 짠 코드가 실제로 칩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을 하는지를 칩에 넣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 레벨의 시뮬레이션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제 하드웨어에 실어서, 앞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검증을 하기 위한 칩이 FPGA 칩이라고 그랬죠. FPGA 칩에 실제 이것을 넣어서 타이밍 시뮬레이션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설명하자면, 칩들이기 때문에 어떤 칩을 통과하면 신호가 정기적인 신호죠. 볼테이지가 딜레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이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다 완벽하게 검증이 다 끝나면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 이 코드를 넘겨서 칩을 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여러가지 예제를 보면서 베릴로그라는 언어를 어떻게 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반가상기 하프 애더를 이렇게 설계하는 걸 배웠어요. 예를 들면 XOR랑 AND, 그래서 X와 Y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CO 그 다음에 S라는 출력식으로 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하프 애더예요. 잠깐만. 하프 애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죠. X, Y가 입력이고 CO라는 값과 S라는 값이 출력이다. 그래서 0, 0이 들어가면 0이겠죠. 더하면 0, 1을 더하면 출력이 썸한 값이 1이 되겠죠. 1, 0이 들어가면 1이 되겠죠. 1이 들어가면 캐리가 발생하면서 1이 되고 0, 그래서 1, 0이 되겠죠. 그래서 0, 1, 1, 그러니까 1을 더하면 1, 1, 0을 더하면 1, 1, 1을 더하면 2가 되는 거죠. 2가. 그래서 이렇게 반가상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설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AND 게이트, exclusive OR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쳤을 때 이거를 하나의 넘어가는데 이걸 하나의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더를 내가 반가산기 칩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요런 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요런 칩을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겠다 해서 74 시리즈의 게이트들을 연결해서 요렇게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요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항상 이 모듈이라는 칩은 입력과 출력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뭐 출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기능을 하려면. 그래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베릴로그로는 어떻게 짜는가? 자, 모듈 철렀죠? 모듈 L이에요. L, EL이 아니고 모듈이라는 예약어를 쓰고 하프 애더에 모듈의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HA라고 했죠. 그래서 가로하고 입력과 출력을 다 적어줘요. 입력과 출력을 다 적어주고 input X, input Y, input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X, Y가 input이죠. output CO, S 이렇게 명명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모듈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칩에 입력과 출력을 정의한 거예요. 입력과 출력을 정의했고 그럼 요 내부의 기능을 프로그래밍 해야겠죠. 자, 그래서 모듈의 구조,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작은 모듈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규칙을 따라야 돼요. 항상 모듈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모듈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해줘요. 그 다음에 포트의 리스트에는 인풋과 출력의 포트를 다 적어줘요. 입력과 출력. 그래서 아까 전에 X, Y와 CO와 S가 있었죠. 그 다음에 포트의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선언을 해주고 이 값이 인풋은 와이어라고 했죠. 인풋은 디폴트로 와이어예요. 출력이 와이어인지 레지스터인지 선언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듈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 선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 내부에서 선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와이어 A, 와이어 B, 와이어 C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장되는 값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와이어 값을 잠깐 저장했다가 출력으로 빼준다거나 잠깐 저장한 값을 뭐 다른 데 활용하거나 그럴 때는 REG, 레지스터라는 변수로 선언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포트는 입력과 출력이 입력인지 출력인지를 알려주는 형태를 선언하는 것이고 레지스터 선언과 와이어 선언은 내부의 선들, 그러니까 변수들을 선언하는 거. C 언어로 말하면 int A, int B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내부 변수를 선언하는 것인데 내부 변수에는 Y와 레지스터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게이트들이 선으로 연결되는데 이 선이 값을 저장하는 선이 있고 그냥 그대로 선만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값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선이라고 보면 선이 아니라 이거는 메모리가 되겠죠. 이것은 레지스터로 선언하고 실제로 그냥 진짜 전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와이어로 선언해줘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는 예약어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라는 것은 내부에서 쓰는 어떤 고유한 값들을 적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는 8이라는 값이다. 내가 계속 8이라는 값을 쓰고 싶다. 그럼 a는 8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선언해주는 값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 어떤 행위 이 내부에서 이 와이어와 레지스터와 이 인풋과 아웃풋의 값을 뭔가 기능을 해야겠죠. 앞에서 배운 이 AND 혹은 exclusive OR 이런 기능들을 여기 밑에 선언해줘요. always 문이라는 것과 initial 문, 뭐 function, task, assign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또 기능을 선언해주는 그 베릴로그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들을 이용해서 하이 모듈을 호출하게 되고 항상 모듈로 시작된 이 모듈은 AND 모듈이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보면 모듈을 선언해주고 내부의 입력과 출력과 내부에서 쓰는 다양한 파라미터들과 와이어 레지스터를 선언해주는 것 여기까지 다 선언이고 그 다음에 실제 행위를 하는 것이 요 바디 부분 그 다음에 엔드 모듈로 끝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동시성과 병렬성을 잠깐 설명하면 이 모듈은 항상 살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들어오는 순간 입력값이 변하는 순간 얘는 계속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변화하지 않아도 계속 동작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시간이 가면 이 하드웨어라는 것은 칩이기 때문에 전원만 넣어주면 무조건 동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동작하고 있는 모듈로 봐야 돼요. 그 대신 이 바디 부분에서 내가 어떨 때만 어떤 기능을 동작해라 라고 선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태에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잠깐 앞에서 돌아가서 말하면 x와 y 값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00이든 01이든 10이든 11이든 이 네 가지의 값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네 가지의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항상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동작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출력은 항상 나오고 있어야겠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성이란 얘기는 x와 y가 이렇게 그러니까 5V, 5V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동시에 얘 모듈에도 5V가 들어가고 있고 얘도 5V, 5V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나오겠죠. CO라는 값과 S라는 값이 아웃풋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하나만 동작하고 그 다음에 이걸 동작하고가 아니라 X, Y는 정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가 동시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병렬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델링 방법을 잠깐 볼게요. 구조적 모델링 방법은 예를 들면 이렇게 짜는 거예요. 모듈이라는 이름을 하고 일단은 베릴로그는 확장자가 .v예요. 그래서 우리가 ha_s.v라는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는 모듈이라는 예약자로 half_adder_s 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고 가로하고 x, y, co, s 해서 요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모듈을 이름을 선언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을 해줬죠. 그러니까 인풋은 x, 인풋은 y, x, y로 해줘도 돼요. 인풋 x와 y를 선언해주고 아웃풋 co, s. 그래서 co도 아웃풋이고 s도 아웃풋이에요. 여기에 와이어를 안 적고 레지스터도 안 적었죠. 그러면 무조건 와이어예요. 디폴트는. 그래서 인풋 x는 와이어고 인풋 y도 와이어예요. 아웃풋 co와 s도 와이어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는 와이어라고 선언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인풋 아웃풋 그선 와이어다. 근데 레지스터 reg co, s 해주면 레지스터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 출력 값이 저장되는 형태.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겠고. 자, 그래서 x와 y가 들어가서 AND XOR라는 모듈을 내가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U1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XOR라는 모듈을 또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U2라는 이름으로 호출한 거예요. 호출. 이거는 AND라는 모듈을 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XOR라는 모듈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ND 모듈을 호출한 거고 XO와 U2라는 이름으로 다시 명명해서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요거는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로 구조적으로 게이트 단위로 이렇게 설계하는 거. 그러면 앞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게이트와 이 게이트를 그대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XX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CO라는 출력이 튀어나올 것이고 S라는 출력이 튀어나올 거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출력으로 이 모듈의 아웃풋으로 나가게 돼요. 동시에 이 두 개 모듈에 X, Y 값은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동시성이고 병렬성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니까. 그래서 동시에 CO와 S라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ND와 XOR라는 모듈이 예를 들어 XOR을 연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AND 모듈의 아웃풋인 CO 값이 먼저 나오고 X와 Y 값은 같이 들어가지만 CO 값이 먼저 나오고 S가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의 모듈이 걸리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나요. 출력은. 자, 데이터 플로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 방식은 input X, input Y 요까지는 똑같고 실제로 요 행위하는 바디 부분이 달라요. assign 문이라는 게 있어요. assign S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assign S란 얘기는 assign이란 얘기는 할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는 X와 Y의 exclusive O와 연산자를 써가지고 논리 연산자를 써서 그대로 X와 Y를 exclusive OR을 게이트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연산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X와 Y의 exclusive OR 한 결과가 S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assign문이에요. assign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assign문 또 assign문이죠. CO라는 값에 할당을 하는데 어떤 값을 할당해 주냐? X와 Y를 AND 한 것을 할당한다. 요거하고 똑같은 코드예요. 기능이 똑같아요. 자, 요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네, 연산자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요게 동작하고 S에 요게 할당되고 그 다음에 CO에 요게 할당되는 게 아니라 X와 Y 값은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서 동시에 연산이 돼서 S 값에 할당되면서 동시에 또 CO라는 값에 할당돼요. 이 상태에서는 출력 값이 동시에 나와요. S와 CO 값이. 한 클락 만에. 동시에 한 클락 안에서 동시에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헤비얼한 동작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짜는 것이냐? 자, 실제로는 요런 방식도 다 혼용돼서 쓴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의 비헤비얼한 걸 많이 쓰지만 비헤비얼한 거 안에
데이터 플로우 방식도 들어가게 되고 구조적인 모델링 방법도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다 혼용해서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헤비어란 동작을 동일한 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HAB라는 비헤비어란 모델 이름을 적고 똑같이 여기 입력과 출력을 정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출력을 레지스터라고 정의했죠. 다시 CO, 여기서는 always 문 이제 배울 텐데 always 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요. always 문은 at 하고 가로하고 x, o와 y 여기는 조건문을 적는 거예요. always 항상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동작이에요. 이게 동작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always 문에서 x, o와 y 그러니까 x가 1이거나 y가 1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순간 이걸 한번 동작이에요. 이걸 한번 동작이에요. 그래서 begin 해서 s는 x exclusive y, x and y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할당하죠. 근데 assign이 아니라 always 문에서 돌면 한 클락이 걸리면서 여기에 메모리에 저장하는 데가 돼요. 메모리에 저장해 놨으니까 요 값이 유지되겠죠. 출력이 유지되게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 한번 보면 여기에서 한번 보면 자, xy가 00일 때는 00이 나오고 있죠. 근데 0, 1이 돼서 1이 되면 1값이 이렇게 나오고 10이 되면 1값이 나오고 11이 되면 1값이 10이 나오죠. 이 결과가 이 always 문 안에서 동작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요 두 개 구문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진리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x, o와 y 그래서 case x, y 해서 요 조건 2, b 00이면 출력이 co의 0, s의 0값. 자, 여기서 이 b 이렇게 적어주면 바이너리란 뜻이에요. 바이너리. 그러니까 두 비트 00 출력도 출력이 x, y 값이 00이면 co, s라는 출력 값의 첫 번째 비트는 0, 두 번째 비트도 0. 0, 1이면 첫 번째 비트는 0, 두 번째 비트는 1, s가 1이죠. 10으로 x, y가 10으로 들어오면 co와 s 값이 0, 1. 그러니까 s는 1, co는 0. 그 다음에 x, y가 1, 1로 들어오면 co와 s는 1, 0. 그러니까 co는 1, s는 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0, 0, 0, 1, 1, 0, 1, 0이 아닌 이상한 값이 들어올 때는 이걸 무조건 0, 0으로 내뱉게 해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표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베릴로그라는 언어는 동일한 하나의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이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르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가산기를 이렇게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입력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입력값을 넣어주고 출력값을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는 또 코드를 짜줘야 돼요. 또 코드를 따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 벤치라고 한다. 테스트 벤치. 그래서 테스트 벤치를 작성해서 입력을 넣어주는 모듈을 만들고 내가 만든 하프 애더를 호출해서 입력을 넣어주고 그 하프 애더에서 나오는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웨이브폼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테스트 벤치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데 이걸 다시 이건 하나의 예로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설명을 쭉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반가산기 테스트 벤치의 예예요. 자, tb underbar halfadder.v라는 테스트 벤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타임 스케일이란 뜻은 1나노세크라는 단위로 내가 확인을 하겠다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타임 스케일을 적어주고 모듈 TB 테스트 벤치란 뜻이에요. TB 언더바 하프 헤더. 자, 입출력이 없죠. 이 테스트 벤치라는 모듈은 입력과 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입력과 출력을 넣어주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입력은 레지스터여야 돼요. 입력 값은 레지스터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듈을 하프 에더 B라는 거를 내가 앞에 만들었죠. 하프 에더 B는 이거예요. 지금 하프 에더 B가 이건데 하프 에더 B 이 모듈을 짜놓고 다시 그거를 호출한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여기서 모듈이죠. 모듈을 호출하고 U1이라는 것은 임의로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이건 유닛 1이라는 뜻이에요. U1 하고 .x에 x 값을 넣어주고 .y에 y 값을 넣어주고 .co에 count 값을 넣어주고 .s에 sum이라는 값을 매핑했죠. 자, 이건 출력이죠. co와 s는 출력이에요. 이 출력은 그대로 나오는 값을 그냥 보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y어로 표현해요. 입력 값은 어떤 저장된 값을 내가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레지스터로 선언해줘요. 테스트 벤치에서. 자, initial begi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초기에 이렇게 한 번만 동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begin에서 end까지 요 한 구문을 요 하나의 행위를 순차적으로 한 번 실행해요. 딱 한 번. 요건 시뮬레이션을 위한 아까 전에 말했던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그램 그 예약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합성되진 않고 시뮬레이션용으로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듈을 함수를 호출해놨죠. 그러면 x와 y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출력 값이 나올 거예요. 자, x 값에다가 자 이거를 실행하면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x는 00, y는 0 이렇게 값을 고정하고 있어요. 테스트 벤치가 좀 잘못 만났네. 그 다음에 200, 샵하고 200은 이것도 합성되진 않고 시뮬레이션만 하는데 200이라고 써놓으면 여기에 타임 스케일이 1나노로 되어 있죠. 그러면 200나노가 지연되는 거예요. 200나노가 지연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겠죠. x, y가 0을 넣어준 상태로 200나노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예를 들어서 1, y를 0 이렇게 넣어주고 또 샵 200 하면 00, 200나노로 유지한 상태에서 200나노세크 이후에 예를 들어 x를 1을 넣어주고 y를 0을 넣어주면 x가 1로 바뀌고 y는 0을 바뀐 상태로 또 200나노 유지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x는 0, y를 1로 넣어주면 y는 0, x는 1로 또 200나노 유지돼요. 그 다음에 x를 1, y 1 넣어주면 또 x1, y1이 돼서 200나노 유지되는 상태로 되고 달러 표시하고 피니시를 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종료되는 요렇게 돼요. 그래서 타임 스케일은 다시 설명해주면 타임 변수에 대한 시간의 단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200 적어줬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200만 적어주면 200 나노세크다 라는 걸 명명해줘요. 보통 이렇게 여러 단위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만들어진 어떤 유닛을 호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출해서 입력을 넣어주고 출력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붙여주는 것은 .x가 이 모듈의 입력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 x라는 값에 x를 넣어줘라 라는 뜻이고 .co라는 요 하프 에더 언더바 b라는 모듈에 출력값 .co라는 곳에 카운터라는 와이어를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블락에서 x, y 값을 넣어주면서 co 값은 카운터 선으로 연결한 거고 s는 뭐죠? 썸이었나? 썸이라는 와이어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델심이라는 것을 아마 깔았을 텐데 이걸로 이걸 그대로 동작을 시키면 자, 동작된 걸 볼게요.
xy를 00을 넣어주면 출력이 카운터와 썸이라는 와이어는 00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xy의 입력값을 x는 0을 넣어주고 y를 1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200나노세컨드 동안 딱 200나노죠. 200나노세컨드 동안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출력값이 CO는 0, S는 1, 썸은 1이 나오는 거죠. 썸은 1이 나오고 있죠. 한 비트이기 때문에 이건 다 1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카운터는 계속 0을 유지하고 있고 썸만 1이 돼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200나노세크 이후에 400나노죠. 이때 1, 0을 넣어줬어요. 1, 0. 그래서 x는 1, y는 0. 그래도 동일하게 CO와 S 값은 카운터와 S 값은 썸 값은 0, 1이죠. 그래서 0, 1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 상태도 600나노세크 이후에 y 값은 1을 넣어주고 x 값도 1을 넣어줬어요. 다 1, 1이죠. 1, 1을 넣어주면 출력값이 카운터가 1이 바뀌고 썸은 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걸 통해서 내가